미국은 강대국이라는 표현을 넘어서는 전 세계 넘버원 초강대국이다. 몇 년 전까지 지구상 유일한 슈퍼맨을 자처했고 전 세계의 신호등, 심판자 역할을 해왔다. 말도 안 되는 막강한 군사력,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엄청난 금융 파워까지.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보인 미국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위상은 과거와 같으나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다. 과연 미국은 패권을 지킬 수 있을까? 당장의 문제는 아니나 약 100년 동안 지켜오고 있는 최강자의 위치를 지켜낼 수 있을까? 1. 지정학적 영향력 약화.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많은 것을 의미했다.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이 딱히 소득을 얻지 못한 전쟁이었고 이는 미국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혔다. 물론 20년이나 끌어온 전쟁의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 다행이라고 해야겠으나 민주주의 수출을 덕목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패배로 인식됐다. 물론 미국과 전 세계는 종전을 환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200조 넘는 돈을 지원했다. 유럽 동맹국들은 이에 비해 부담이 적었으며 미국 내 재정 반발은 더욱 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하는 정책 또한 문제였다. 바이든은 지원하고 트럼프는 철회한다. 바이든은 전쟁의 지속성을 주장했고 트럼프는 가해자의 편에 서서 발언하고 있다. 전 세계 넘버원을 자처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보일 태도는 분명 아니었다. 이 피해는 온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민들이 겪고 있다. 트럼프는 러시아의 무지막지한 침탈 행위를 옹호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수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아주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이 전쟁은 고래와 새우의 싸움이다. 이스라엘의 뒤편에 든든한 미국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놓고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다. 유대인들은 나치의 잔혹함과 가슴 아픈 역사를 말하고 있으면서 본인들의 행태는 왜 바라보지 않는가? 이를 묵인하고 있는 미국을 전 세계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반미 정서를 자극하고 있고 동맹국들조차 반대하고 있다. 경제 패권의 상대적 쇠퇴. 미국의 GDP 점유율 감소. 미국의 전 세계 GDP 비중은 2000년 30%에서 2024년 기준 25%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중국은 2000년 4%대에서 현재 18%까지 상승했다. 미국은 트럼프 일기 때 관세를 통해 중국을 크게 압박했으나 중국의 성장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달러 패권 도전. 미국이 가장 싫어하고 도전자들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 달러에 대한 도전이다. 그럼에도 피달러 무역은 브라질과 중국, 사우디와 중국 등 일부 무역이 위안화 등으로 결제되고 있고 점차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뭔 이야기일지 모른다. 국제 외환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아직 60%나 되기 때문이다. 미국 내 부채 급증. 2024년 말 기준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34조 달러 이상, GDP 대비 120% 이상이다. 이자 부담만 연 1조 달러 이상이다. 이를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트럼프는 최근 미국 국채를 매입하라고 전 세계에 압박을 넣고 있다. 통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 내 정치사회 불안정. 민주당과 공화당 간 초당적 협력은 마비되어 있다. 의회 마비와 셧다운 위협이 상시화된 것은 위기 대응마저 상실될 수 있다는 경고 등이다. 사회적 신뢰 저하. 미디어, 정부,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급락하고 있다. 대규모 총기 사건, 인종 갈등, 이민자 문제 등 지속되는 사회 불안도 미국 내 정치사회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군사적 도전과 비용 과중. 미국 군사력은 여전히 최강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 군사비 지출의 약 39%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미 해군 전력의 한계성이 지적되고 있다. 그렇기에 트럼프는 한국의 조선업에 관심을 두고 협상하길 원할 것이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카드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미국 최신 전투기 F-35가 이란에 의해 격추됐고 이스라엘의 방공망도 뚫려 이스라엘 본토에 피해를 입었다. 이는 미국이 자랑하는 군사적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가했다. 기술 패권에서의 경쟁 격화. 미국의 기술 패권은 여전히 막강하다.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디지털 플랫폼의 대부분은 미국 기업이다. 넷플릭스, 구글과 유튜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지만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AI의 경우 유럽과 중국의 도전을 받고 있다. 반도체는 대만 TSMC, ASML 등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 자체 기술을 육성 중이다. 축구처럼 20년 넘게 못하고 있지만 5G, 배터리, 태양광 등의 영역은 이미 중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을 선도 중이다. 문화적 영향력의 상대적 위축, 미국 콘텐츠는 여전히 세계적이나 한국, 중국, 인도 등 타국 문화의 글로벌 확장이 두드러진다. 여전히 미국의 콘텐츠는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디즈니 소속이 된 마블을 필두로 여전히 성공적인 대작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위에 써놓았듯 상대적으로 점유율과 영향력이 꽤나 낮아지고 있다. 미국의 패권은 근 100년 유지되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점은 한 국가의 패권이 1세기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나 또한 미국이 현재의 위상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혼란이 줄어들고 지속 가능한 예측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최근 미국의 리더십은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지도자의 중요성은 이미 한국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계엄으로 반년간 수많은 손실을 끼치고 3년간 역성장했던 우리나라를 보면 지도자의 중요성을 100번 1000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다. 향후 미국은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가? 언제까지 패권 국가, 전 세계 1등 국가로 남을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